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독서 결산을 하러 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독서 결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일단 제가 책을 많이 읽고 싶어서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걸 안 하면, 독서 결산을 안 하면 사실 책을 안 읽으니까 독서 결산을 해야만 뭔가 좀 독서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올해 읽은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짜란! 6권을 읽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시도한 건 많았는데요. 사실 시도만 하고 완료를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책들이 몇 권 있어요. 이거는 뭐 2026년도 있으니까 그때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고, 제가 작년에 24년에 내년에 이 책을 읽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던 책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거 하나도 안 읽었어요. 다 다른 책을 읽었습니다. 역시 사람의 인생은 계획과는 달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읽은 책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최근에 재밌게 읽었던 소문 소개해 드립니다. 바코드 좀 숨겨야 되나? 소문입니다. 소문.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릴스인가 쇼츠인가 아무튼 뭘 보다가 유병재 씨가 아이돌 멤버한테 책을 소개해주는 영상을 봤어요. 그게 이거였는데, 이 책은 마지막 4글자가 진짜 대박이다, 거기에 확 반전이 있다, 막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유병재 씨 덕분에 이 책에 유입이 많이 됐더라고.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후기는 되게 재밌다는 분들도 많았고 좀 시시했다 이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왜냐면 그 마지막 4글자의 반전이 그 스토리 전체를 뒤엎는 그 정도의 반전은 아니라서 좀 실망했다 이런 후기도 있었고, 저도 사실 그 정도 반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정도 반전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재밌게 잘 읽긴 했습니다. 이제 추리소설인데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재미있고 딱 저의 템포에 맞게 진행이 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스토리가 별게 없다, 전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고 한데 저는 재밌게 잘 읽었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스포를 할 거니까 스포 당하기 싫은 분들은 나가지 마시고 다음 책으로 넘겨주세요. 이제 중간에 범인이 나오거든요. 중간에 범인이 나오는데 이 책이 일본 책이다 보니까 이름이 다 일본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검색을 했어요. 인터넷에 이 사람 이름을 검색하느라고 소문 뭐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는데 그러면서 그 마지막 4글자까지 제가 읽어버린 거예요. 소설 중간에. 그래서 저는 사실 마지막 그 4글자를 이미 소설 중간에 알게 됐다. 그래서 약간 그때 좀 많이 실망을 했고요. 마지막 그 4글자를 보고도 이게 왜 반전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추리소설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제가 추리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코난도 좋아하고 추리소설 좋아하고 방탈출 좋아하고 이런데 생각보다 추리력은 안 좋은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자기는 추리소설 같은 거 읽으면 너무 스토리가 예측이 돼가지고 결말까지 가기 전에 자기가 다 맞춰버려서 재미가 없어서 추리소설을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분도 봤는데, 저는 뭐 읽다가 뭐 나오잖아? 그러면은 또 읽다가 뭐 나오잖아? 막 계속 이래. 그래서 저는 추리소설을 좋아하나 봐요. 추리를 못해서 추리소설 좋아하나 봐. 재밌어. 자, 여기서는 이제 찐찐찐 스포입니다. 마지막 그 한 단어가 뭔지는 안 말할 건데 그게 충격인 이유를 말해드릴 거기 때문에 찐 스포니까 스포 당하기 싫은 분들은 뒷부분으로 넘기세요. 놀라운 반전에 이르는 마지막 한 문장의 충격 이라고 돼 있는데, 자, 뭐냐면 중간에 범인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범인이 한 명이 아니야. 마지막에 한 명의 범인이 더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이 책의 반전인데, 저는 딱히 막 근거는 없지만 이상하게 소설 초반부터 그 사람이 범인일 것 같았어요. 근거는 없는데 뭔가 얘 느낌 쎄한데 얘가 범인일 것 같은데 이랬는데, 진짜 마지막 부분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그렇게 놀랍진 않았고 맞췄다는 기분이 되게 좋았다, 그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 반전을 제외하고서도 책 내용 자체가 재밌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2번째로 읽은 책은 아마 요거였던 것 같아요. 가짜 진짜 목격담. 제가 여기 가리는 이유는 제가 어디서 빌렸는지 숨기기 위해서 가렸고요. 아마도 애기들이 읽는 청소년 소설인 것 같긴 하거든요. 되게 얇잖아요. 단편이고.
근데 저는 되게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저희가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독서 모임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너무 재밌었고, 이걸 읽은 이유는 그냥 재밌는 오락소설을 읽고 싶었어요. 제가 작년에 읽은 탕비실 같은 느낌의 소설을 읽고 싶었는데 그분이 다른 그런 느낌의 다른 책을 쓰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비슷한 게 없을까 해서 찾다가 가벼운 오락소설 읽고 싶어서 이걸 읽게 되었고, 이것도 역시 재미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은, 얘는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이제 3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메인 캐릭터입니다. 사실상 주인공의 한 명이라고 봐야죠. 그 사람이 이제 프로 주작러, 요즘 말로 하면 프로 주작러예요. 자기가 실제 목격한 게 아닌데 목격한 것처럼 주작을 해서 글을 씁니다, 인터넷에. 그걸 하는 이유는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나쁜 주작이 아니고 오늘 뭐 커피를 쏟았는데 누가 바로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옆에 편의점에 가서 휴지를 사줘가지고 뭐 커피도 다 닦아줬다, 이런 식의 주작, 선한 주작을 써서 퍼뜨려요. 얘는 그렇게 하면은 이걸 보고 한 명이라도 자기도 선행을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성공한 거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자기한테 일어난 일만 써요. 자기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식의 주작의 글만 써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 반응이 왜 당신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주작 아닌가요?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뒤에는 그냥 이런 일을 목격했다라고 쓰는 거지.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쓰다 보니까 사실 아이디어가 사람이 거기잖아요. 막 엄청 새로운 게 떠오르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완전히 가짜를 쓰는 게 아니고 진짜 목격한 거에 살짝 섞어가지고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학교 선배들이 학교 앞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보고 막 달려가서 구급차를 불러줬다, 이런 내용의 주작 목격담을 썼는데 이게 약간 이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명해지면서 얘가 또 학교에서 신문부? 신문사? 이런 거를 하는데 애들이 야 이거 싣자, 인터뷰 싣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얘는 주작이니까 너무 쫄리잖아. 아닌데? 뭐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왜 좋잖아 이러면서 씻자 이러면서 막 알아보고 다니자 이렇게 하고 생각을 했잖아요. 주인공은 주작이기 때문에 너무 쫄려하고 다른 한 명은 적극적으로 막 추진하려고 하고 한 명은 의심해. 야 너 그거 진짜 봤어? 그래서 의심해. 그러면서 이제 이 일뿐만 아니라 또 얘가 다른 일도 편의점 앞에서 넘어졌는데 택시 기사가 내려서 자기를 도와줬다, 뭐 이런 주작글도 쓰고 막 이렇게 여러 개 쓰다 보니까 또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 주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뭔가 혼란을 겪는 거야. 내가 진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주작을 한 건데 선한 영향력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뭔가 좋은 마음으로 쓴 글인데 좋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신경에 변화가 생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학생 정도가 읽기 되게 쉽고 좋은 소설이고 재밌고 단편 소설이고요. 저도 제 수준에 딱 맞는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책은 직장 상사 악령 퇴치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가짜 진짜 목격담 그리고 탕비실 그런 비슷한 느낌의 약간 가볍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고요. 얘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직장 상사가 너무 이상한 거야. 성격도 이상하고 막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었다. 근데 어느 날 직장 상사가 왜 이렇게 눈치를 막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바닥에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를 쑥 이렇게 먹는 거야. 너무 충격이잖아요. 성격만 이상한 줄 알았던 사람이 바퀴벌레까지 먹는 거 보니까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의주시했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악령이 든 거야. 악령이 들어서 직장 상사 악령 퇴치보인 거예요. 악령이 들어가지고 얘가 이제 악령을 퇴치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나? 사실 읽은 지 좀 돼서 정확하게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는데 직장 상사 머리를 5대 때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때리지? 아니면은 팥을 먹여야 된다 이래요. 그래서 얘가 그러면 그건 좀 쉬우니까 붕어빵을 사서 먹이면 되겠다 했는데 이 직장 상사가 절대 안 먹는 거야. 왜냐면 그렇겠지, 얘는 악령이니까 그 팥을 먹으면 자기가 퇴치된다는 걸 아니까 안 먹겠죠? 어찌어찌 하다가 결국엔 머리를 때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징계를 먹겠죠. 그래서 얘가 회사를 잘립니다. 너무 어이없는 스토리죠. 근데 회사를 잘려서 어떻게 되냐. 그 무당이 잘했다 이러면서 내가 너 써줄게 이러면서 무당한테 취직을 합니다. 이게 원래 직업이 디자이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부적 쓰면 되겠다 하면서 부적을 쓰는 디자이너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무당과 함께 디자인도 하고 뭐 귀신도 퇴치하고 이런 걸 하죠. 우당탕탕하는 그런 스토리이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역시 오락소설로 읽기 좋은 내용이고 반전 같은 거는 없고요.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이 어째서 벌어졌는가 라는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큰 반전이라기보다는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는 느낌? 저는 이것도 역시 굉장히 재밌어서 빨리 수루룩 읽었습니다. 이 두 개는 아주 후루룩 읽은 소설이 되겠습니다. 얼굴입니다. 다들 얼굴 아세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5년에 개봉한 영화 얼굴인데요. 박정민 씨가 주연으로 나왔었죠. 그 영화를 보고 만화도 좀 원작도 보고 싶어져가지고 얘를 빌려서 봤고요. 만화를 읽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영화랑 살짝 다른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는 박정민의 엄마의 그러니까 외가 사람들이, 외가 친척들이 되게 좀 성격이 왜 저래 싶을 정도로 막 집요하고 안 좋게 나오잖아요. 짜증나게. 근데 이 만화에서는 그 정도까지로는 표현이 안 됐거든요. 그냥 좀 평범하게 표현이 됐는데 확실히 영화에서 그걸 되게 배우분들이 그리고 뭐 감독분들도 그렇고 잘 지시를 하고 잘 표현을 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 장면 한 이 정도 느낌으로 나옵니다. 영화가 진짜 배우들도 그렇고 확실히 잘 만든 영화라서 영화를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영화를 본 다음에 유튜버들의 리뷰까지 꼭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굉장히 재밌었던 영화였고 마지막에 영화에서는 그 어머니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거든요. 영화에서도 공개가 됐나? 됐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됐어. 근데 내가 그때 느낌이 그렇게 안 못생겼는데? 이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책을 보잖아요? 진짜 더한 못생겼어요. 너무 그냥 진짜 평범하게 생겼어. 그냥 진짜 평범한 여자. 근데 이제 유튜버들의 리뷰를 보니까 그것조차도 의도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는 영화 볼 때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평범하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막 행동도 약간 어눌하고 이러니까 그 아우라 때문에 얼굴이 더 못생겨 보이는 거야. 얼굴은 사실 평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외면에 대해서 가지는 외면으로부터 오는 편견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고 이것도 역시 반전이랄까? 그 반전은 처음부터 느껴져요. 이 범인이 누굴까라는 게 엄청난 반전은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박정민 엄마분은 되게 열심히 살고 남들을 도와주려고 한 행동인데 상대방은 기분 나쁘게 느껴서 얘한테 막 뭐라 하고 이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되게 인상을 깊게 받았던 게 뭐냐면 여기 이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사람들이 완전 막 명확한 악의는 없어. 그러니까 나쁜 사람인데 그냥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쁜 사람이고 솔직히 우리 모두 한 번쯤 가져본 마음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 그 행동 자체가 나는 너무 짜증나는 거지. 도움을 별로 받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승질 이런 걸 보면은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마음도 이해돼.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거를 되게 잘 담은 것 같아요. 그 외가 친척분들의 마음도 솔직히 짜증나는 게 이해가 돼. 왜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 나가서 평생을 안 보고 살았던 사람인데 재산 나누기 당연히 싫을 거고 재산을 안 나누겠다라고 박정민이 말을 해줘도 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공감이 되면서 뭐랄까 되게 미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물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만 나도 저런 감정이 있어봤고 저런 감정이 없는 사람은 솔직히 없을 것이고 그런데 되게 화면으로 보면 나쁘고 근데 나는 앞으로도 저런 감정을 안 들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랄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굴 되게 재밌어요. 독일인의 사랑입니다. 유일하게 대출이 아닌 제 소장 책입니다. 하지만 사진 않았고요. 어디서 받았어요. 어떤 행사에서 받은 책인데 재미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저는 재미는 없었어요. 이 책이 스토리가 막
책임감 있게 흘러가는 그런 내용은 딱 봐도 아니죠. 그냥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그린 책인데 여자는 시한부고 남자랑 계급도 차이 나고 이래서 둘의 이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그린 책입니다. 아무래도 좀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 되고요. 저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재미를 못 느끼는 타입인 것 같고 근데 제가 이걸 책을 이제 고를 수 있었는데 이걸 고른 이유는 제가 독일에 너무 가고 싶어서 골랐어요. 제가 독일어 공부도 하고 독일에 갈 수 있다면 가고 싶었는데 결국 지금은 못 가게 됐고요. 뭔가 독일 가기 전에 독일 대비를 해볼까 하면서 읽었는데 그냥 읽기만 했다. 그래서 사실 잘 안 읽혔어요. 작품 해설 보면 순수한 사랑을 일깨우는 감성적 울림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뭐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안 읽혔고 제가 ST다 보니까 MBTI가 ST다 보니까 이해도 잘 안 됐고요. 하지만 느낀 점은 표현이 아름답다. 원서로 읽고 싶다. 이걸 독일어로 100% 이해하면서 읽으면은 무슨 느낌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앨리스 알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게 되게 대작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읽어본 사람이 더 많다는 거. 그 이유가 이게 영어로 보면 되게 표현이 신박하고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근데 한국어로 그거를 좀 담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담지를 못해서 한국인들한테는 큰 공감을 사지 못하는 책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원서로 읽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NF분들이 되게 부러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독서 이런 거 할 때는 NF분들이 되게 부러워요. 왜냐면 저는 ST라서 사실 아무리 이런 책을 읽어도 막 상상이 되진 않아. 그냥 사건 줄거리를 따라가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이 힘든 것 같아. 이거는 줄거리가 딱히 없잖아요. 그냥 한 명은 시한부고 한 명은 이제 계급이 낮은 사람이라서 둘이 이제 병문안을 가면서 대화하는 내용. 약간 그런 느낌? 이 여자에 대한 나의 남자 주인공의 사랑. 이걸 계속 말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없어. 그냥 이런 책은 너무 읽기 힘들어. 그래서 저는 NF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책이고 저 같은 ST는 읽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ST분들이 읽어야 할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스노트의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네, 완전 ST 맞춤 책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실 소설 이런 거보다는 이런 책을 좋아해요. 이런 책이라 하면 뭐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 정보성 책을 좋아합니다. 이게 법 관련 책이에요. 데스노트의 이름을 쓰는 게 그건 영화 속 내용이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데스노트에 썼어.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은 내가 살인죄 형벌을 받게 될까? 라는 의문에 대해서 실제 법적으로 따져서 책을 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스노트뿐만 아니라 뭐 책 많아요. 공각기동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뭐 라이프, 헐크, 로버트 태권브이, 해리포터 이러면서 로봇은 살인을 해도 죄가 되지 않을까? 뭐 스파이더맨이 부순 건물은 누가 보상할까? 라이어 게임에서 보낸 돈은 보관할 의무가 있을까? ET는 나라에서 가져갈 수 있을까? 홍길동에게 빼앗긴 재산은 누가 배상할까? 이런 다양한 작품 속에 나온 범죄들을 법적으로 분석해서 누구의 잘못인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제 푼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 데스노트의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가정은 그냥 우리 시중에 파는 이름만 데스노트라고 해서 파는 데스노트가 아니라 실제 데스노트가 세상에 있다는 전제입니다. 여기에 책을 쓰면은 무조건 사람이 죽어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영화의 내용이 실제 현실이 됐을 때를 가정하고 분석하는 거니까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썼다. 나는 살인죄입니다. 죽였으니까. 나 때문에 쟤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알고 쓰잖아요. 쟤 죽여야겠어. 이러면서 알고 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살인죄고요. 근데 모르고 썼어. 나는 이 세상에 데스노트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뭐 표지도 제대로 안 받고 그냥 노트가 이렇게 펼쳐져 있길래 그냥 이름 한번 써봤다. 전혀 데스노트인지 몰랐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살인죄가 아니에요. 무죄입니다. 그래서 알고 쓰냐 모르고 쓰냐 이게 기준이 되고요. 만약에 모르고 썼다면 내가 정말 모르고 썼다는 거를 법정에서 증명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게 판결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
데스노트인가? 에이 설마 에이 아니겠지 이런 마음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살인죄입니다.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쓴 것은 살인죄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면 쓰면 안 되고요. 1%라도 알았다.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영화 속 내용을 이렇게 분석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만약이라는 상상으로 던지는 엉뚱하고 기발한 18가지 질문과 판결. 네, 이렇게 해서 법적 지식도 늘어난 것 같고 읽으면서 몸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다니? 아, 나도 변호사나 해볼까?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가 있었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재미가 있었다는 뜻이고. 근데 이게 10년 전 책이에요. 거의 10년 넘었을걸요? 출판된 지. 그래서 안 맞는 내용도 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간통죄 이런 거 폐지됐잖아요. 근데 그 내용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내용들 읽어보면 내 생각에 이 작가님 좀 웃긴 사람인 것 같아. 되게 재밌게 잘 썼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장장 6개월에 걸쳐서 읽은 책이라서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처음으로 대출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한 6월쯤에 했으려나? 7월? 잘 기억 안 나는데 제가 확실히 느끼는 게 봄에는 책 읽기 싫어. 봄 그리고 여름까지도 솔직히 책 읽기 싫고요. 근데 독서 모임을 같이 하게 돼서 읽게 됐는데 확실히 저는 상반기에는 책을 안 읽어요. 하반기에 책을 몰아서 읽습니다. 그래서 이 6권은 대부분 하반기에 읽었고요. 저 같은 ST 성격의 사람들은 이런 책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성 책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 책 만약에 재미가 있다 아니면은 이런 느낌의 책에 좀 관심이 가진다 이러면 저 하나 추천드리는 책은 그 게임 이론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다룬 책이 있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넣어놓을게요. 게임 이론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다룬 책이 있었고 이걸 바탕으로 한 플래시 게임 같은 것도 누가 내주셔서 재밌게 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건 집에 사놓기도 했어요. 이런 느낌의 책을 원하신다면 그것도 하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책 읽고 있는데요. 지금 대출 중인 책이 뭐가 있냐. 경험의 멸종. 요거 요즘 되게 핫한 책이더라고요. 경험의 멸종. 더 코워커. 라고 전자책으로 대출한 책도 있습니다. 소문도 방금 보셨죠? 소문도 대출을 해서 얘는 다 읽었고 더 코어커도 이제 읽어야 되는데 요즘에 그 하우스메이드? 그 영화 나왔잖아요.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 책을 원래 읽고 싶었는데 그게 이번에 영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작가의 책이 바로 이 더 코어커입니다. 역시 약간 살인? 사건에 대한 내용이고 아직 완전 초반이라서 이 사람이 내 동료인데 코워커인데 출근을 안 했다. 무슨 일이지? 까지밖에 못 읽었어요. 그래서 내용은 모릅니다만 재밌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되게 종이책 파였거든요. 왜냐면 종이책의 그 감성, 그 느낌이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전자책을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했고 그리고 글자가 막 이렇게 쪼맨해서 보기 좀 그렇기도 하고 또 그 맛이 있어요. 종이책은 내가 이렇게 책을 읽잖아? 그러면은 한 이 정도 읽으면 한 3분의 1 정도 읽었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전자책은 뭐 밑에 퍼센테이지로 표시가 되긴 하지만 뭔가 체감이 딱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그것도 좀 별로고 내가 이 소설 어느 부분에 있는지 약간 감이 안 잡힌달까? 그래서 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느 날 되게 의미 없는 릴스를 보고 있었어요. 밤에 자기 전에 시간이 남는데 할 게 없으니까 릴스를 트는데 딱히 막 엄청 재밌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뭐지? 이 의미 없는 거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러면서 전자책을 대출해서 봤는데 스크롤로 올리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약간 릴스 중독이 치료되는 것 같은 거야. 확실히 릴스가 우리가 솔직히 알잖아요. 내용이 재밌어서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내리니까 나오니까 자꾸 보게 되는 거지. 약간 도파민처럼. 근데 이렇게 전자책을 똑같은 손동작으로 이렇게 보니까 약간 전자책이 릴스같이 느껴지면서 재밌더라고. 약간 도파민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플란타스의 개처럼 이렇게 하는 동작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다는 느낌을 제가 그때 받았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약간 처음에 좀 봤고 그 소문이라는 책 그러면서 약간 전자책의 매력을 이번에 알았어요. 전자책으로 보는 것도 되게 괜찮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좀 매력을 알아서 앞으로 전자책으로 좀 계속 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봤잖아요. 코워커 다운받아 놓은 거 그것도 빨리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대출해 놓은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이것도 만화인데 여장 남자와 살인자, 살기 위해 여장을 선택한 남자의 이야기 이런 책이 있고요.
요거는 제가 그냥 만화 코너에 얼굴 요거 대출하려고 만화 코너에 갔는데 그 옆에 이런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 이러면서 재밌어 보여서 그냥 빌렸고요. 호감의 디테일, 인간관계를 구원할 작고 구체적인 행동들. 요거 어디서 봤지? 누가 추천한 책이었어요. 어떤 유튜브가 추천한 책이었던 걸로 아마 기억을 합니다. 유튜버 아니면 블로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호감의 디테일, 더 코워커, 여장 남자와 살인자, 그리고 경험의 멸종. 요거 4개 대출 중이고요. 내년에는 과연 몇 개의 책을 읽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경험의 멸종은 좀 빨리 읽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올해 대출을 못해. 그래서 오늘은 그걸 읽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코워커도 전자책이라서 역시 빨리 읽어야 하고, 작년에는 제가 책 읽는 수업을 들었어가지고 되게 많이 10개 넘게 읽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6개,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네요. 내년에는 과연 더 절반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2배, 3배로 늘어날지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 또 독서 많이 하는 거를 올해 목표 중에 하나로 삼았거든요. 한번 열심히 읽어보려고 하니까 다들 독서 많이 하시고 똑똑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